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간혹 공황장애 관련 문의를 받을 때 이 자율신경 실조증하고 공황장애가 같은 병이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생명활동의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춥든지 덥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우리는 항상 일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능을 위해서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것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신경계가 서로 시소처럼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를 움직이는 일종의 전기 배선과 같은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율신경은 생명활동을 위해서 전반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폐기관지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고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위와 장을 움직여서 소화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방광 또는 직장을 통해서 대소변을 배설하게 해주고 또 생식기에서의 생식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땀이라든가 입에서 침, 눈물, 콧물, 소화액 등 이런 분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비를 하게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소화를 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이제 증상을 좀 보시면, 자, 순환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혈압이 유지가 안 돼서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지럼증이나 또 아주 심할 때는 이제 실신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위장에 장운동이 이상이 발생해서 소화시키는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배설을 이제 방광이나 직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또 배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율신경이 개입을 해서 생식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 등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분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땀이 나와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땀이 안 나온다든가 눈물이 안 나와서 안구 건조, 그리고 입에 침이 잘 안 나오는 이제 구강 건조,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상이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황장애나 자율신경 실조가 다 증상들이 자율신경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공통점이 되겠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증상으로는 이제 어지럼증 정도가 공유하는 증상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공황장애에서는 굉장히 죽을 것 같거나 미칠 것 같은 이제 이런 정서 현상들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에서는 이러한 불안, 공포 같은 정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에서는 특히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어지럽고 실신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만, 공황장애에서 실신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자율신경 증상으로는 열감을 느끼는 거죠. 갑자기 확 더웠다가 또는 추웠다가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뭐 울렁거림이라든가 목에 이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에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공황장애에서는 땀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확 땀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자율신경 실조에서는 오히려 땀이 안 나는 무한의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동일한 자율신경의 증상이지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질병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 증상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관련된 질병들은 이제 불안장애라든가 광장공포증, 우울증 이런 정서적인 것과 관련된 질병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질병으로는 이제 보톡스 중독이라든가 길리앙발의 원발성, 기립성 저혈압, 파킨슨 질환 이런 질병들이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어지러움증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율신경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증상적으로 또 관련 질병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본인이 임의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해답을 얻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공황장애에서는 이제 이런 자율신경 증상들이 나타날 때 다른 자율신경 증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장기상에 나타나는 문제랑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이해하고 나신다면 이제 지속적인 반복적인 검사보다는 공황장애 치료에 집중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